통계 첫 단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확률 변수란 뭐냐? 어떤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랑 대응 관계에 있는 실수들. 그 대응 관계에 있는 변수를 x라고 해보자. 그럼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과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는, 이게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게 얘와 얘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야?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본 공간 S에서 변수 X로의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그냥 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의 대응 관계라고.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니?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있지? 이제 어설프게 배우면 이게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요 사건들이 변수라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확률 변수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를 뭘로 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얘의 약수의 개수로 정할 수도 있지. 그럼 1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잖아.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잖아. 근데 5의 약수의 개수도 2개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변수로 잡을 것인가는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나는 홀수에 빵점을 주고 짝수에 100점을 주고 싶어. 그럼 변수를 0, 100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된다고 내 마음이야. 난 짝수를 좋아하고 홀수를 싫어하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얘가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홀수들은 빵, 짝수들은 100.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표본 공간의 원소들과 대응 관계에 있는 이 함수식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럼 요 변수 x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알겠지? 그러면 확률 분포는 뭐냐면 그러면 이 변수 x가 갖는 값들이 어떤 확률을 가지느냐. 확률 분포를 여기다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변수 x와 그거의 확률과의 관계를, 즉 얘에서 얘와의 대응 관계니까 이놈이 함수지. 이 함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확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한 게 확률 분포다. 여기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그러니까 확률을 논하기 위해서 이제 표본 공간을 다시 생각을 해야지. 표본 공간에서 그런 사건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 이 6개 중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변수 0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변수 x가 100이 될 확률도 그러면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를 그냥 얘만 딸랑 확률 변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안 되고 표본 공간과 얘는 다른 개념이다.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 주어지더라도 확률 변수 x는 내가 임의로 목적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함수 관계가 얘네들이다. 그 이해됐지?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확률 변수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눌 수 있어.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그 변수 x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 때. 다시 이산은 무슨 뜻이라고? 그 변수를 셀 수 있을 때.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뭐겠어? 그 변수를 셀 수 없을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셀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변수들의 확률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셀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든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 그리고 셀 수 없는 연속적인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에서 식을 만든 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그럼 너네 우선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질량과 밀도의 차이는 뭐야? 그지?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그닥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확률 밀도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 얘기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이산 확률 변수는 그 변수가 개수로 셀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져볼까? 주사위를 2번만 던져보자. 주사위도 많다. 동전도 많다. 동전을 2번 던져보자. 그럼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어? 표본 공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니?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만 2번 나올 수 있지. 그럼 앞면은 그냥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해보자.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앞면 1번, 뒷면 1번, 그지? 뒷면 1번, 앞면 1번, 또 뒷면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나는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만 알고 싶어. 그러니까 앞면의 횟수로 변수를 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이 총 몇 번 나올 수 있어? 2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빵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앞면의 횟수를 내가 변수 x로 놓자. 그러면 얘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요놈은 여기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그럼 요놈이 확률 변수라는 거 알겠어? 표본 공간의 원소들과 그거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의 변수를 연결한 거. 요놈이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놈의 변수들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럼 0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4분의 1이지? 전체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4개 중에 2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놈이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1대1로 대응 관계가 되니까 함수고 그러면 이 함수를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 확률 분포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확률 분포 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 변수 x가 있어. 그럼 이 변수 x에서 각각의 원소들을 뭐 x1, x2, x3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서 뭐 xn까지 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x1을 0, 1, 2 이렇게 이제 대응시키면 되겠지. 그지? 이것은 예고 위에는 내가 표준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의 확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때의 확률은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1인데 이거를 동전을 2번 던지는 것은 처음에 던졌을 때와 2번째 던졌을 때에서 처음에 던진 게 2번째 던져서 나오는 확률에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럼 동전을 던지는 것은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다음의 확률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2번 연속 뒷면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적을 수도 있니? 뒷면이 나오고 또 뒷면이 나오고 그지? 그러면 한 번만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한 번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한 번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오고 그지? 근데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되니?
그렇지. 2C1을 이렇게 써줘야지. 왜냐면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존재하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는 2C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은 2C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또 쓸 수 있다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을 뭐 P1, 얘를 P2, 얘를 P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일반화시키자면 여기 뭐 PN까지 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1이 돼야지. 그러면 이놈을 굳이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P, X. X는 전체 변수를 통칭하는 거고 이 X가 스몰 x일 때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근데 얘를 이제 함수니까 그냥 fx로 이렇게 써놓는다고. 학교 문제에서는 fx로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놈이 확률인데. 근데 얘를 굳이 이 문제에서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니? 시그마 k는 0부터 2까지 2ck 2분의 1에 k승 2분의 1에 2 빼기 k승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치? 잠깐만 여기 시그마는 나중에 해야지. 여기서 다시 좀 바꿀게. 얘를 x로 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cx.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요 놈이 확률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시그마를 씌우면 얘를 시그마를 씌우면 시그마 pi 뭐 i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일반화하면 얘는 답이 얼마야? 확률의 총합이란 말이야. 그지? 확률의 총합은 1이지. 자, 여기서 처음 다시 돌아가서 얘는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하나, 두 개 셀 수 있으니까 그 확률들도 합해 갈 수 있겠지. 그럼 합해 가는 걸 얘네가 수열해서 시그마로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거를 시그마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그치? 공간이 충분히 크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러한 문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갈 수 있고 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해가 되지?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자, 연속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자.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표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너네가 학교에서 하루에 12시간을 있는다고 쳐보자. 그럼 하루에 12시간이 전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2로 놓으면 0부터 12까지가 전체 상황이야. 학교에서 있는. 그 중에서 내가 학교에서 몇 시간이나 쳐 주무시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너네 몇 시간을 쳐 주무시니? 학교에서요? 어. 앉아요. 그렇지. 너네 같은 애들은 이제 안 자는데 주무시는 애들이 있지. 피곤하면 자야지. 학교에 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잖아. 너네 급식 맛있냐? 네. 그럼 먹으러 가야지. 그럼 쳐 드시고 쳐 먹고 이러면 이제 하루가 알차게 다 가는 거지. 선생님이랑 잠깐 한번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그게 딱 1시를 가르칠 확률이 얼마야?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12시까지 시간이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봐. 그럼 요 놈의 그래프에서 요 높이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0부터 12시까지 전체에서 내가 얼마나 뭘 했는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 2분의 1. 라고 했을 때 높이를 12분의 1로 해야
일부분을 잡았을 때 내가 전체를 1로 놨을 때 얼마나 잡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높이를 12분의 1로 해서 얘를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간다고 보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이 함수식을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함수식을 내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여기서 얘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f1이 얼마야? 1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f2는 12분의 1인데 내가 한시를 볼 확률이 얼마야? 그 시간은 무수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확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확률을 논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0인데 F1은 10분의 1이잖아.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그러면 얘가 확률과 같아? 다르지. 근데 이게 문제라고. 그지? 그러니까 P1은 0이라고. 근데 F1은 12분의 1이잖아.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연속 확률 변수는 얘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까지 잤다. 그럼 1시부터 3시까지 자는 확률은 얼마야? 3? 1시부터 3시까지니까 12분의 2잖아. 그지? 그럼 6분의 1만큼 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전체 미지수로 정리할 거야. 확률은 범위를 가지고 논할 수 있단 말이야. 각각의 점에 대한 확률을 논할 수 없다고. 오케이?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내가 이렇게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은 넓이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이 변수 x인데 변수 x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확률을 논할 수 없고 이렇게 연속선상에서만 확률을 논해야 된다. 그러면 변수 x가 1부터 3 사이일 확률은 전체 이 선의 길이 12개의 길이 중에 2개인데 여기서 이 확률이 12분의 1인데 그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지. 2 곱하기. 근데 2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우리가 거리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으로 쓰지. 그럼 얘 빼기 얘가 거리란 말이야. 그럼 3 빼기 1이라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돼? 높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높이가 여기서는 지금 함수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fx라고 해도 돼, 안 돼? fx가 항상 1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fx를 곱한 게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가 곧 확률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이 함수 자체가 확률이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이 확률은 이 함수와 밑변의 길이를 곱한 이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래서 니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은 얘 자체가 확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애들은 대부분 애들이 얘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잘못된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놈에다가 그러니까 이놈이 확률이 아니야. 이놈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가 확률이 아니네요.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밀을 한번 밝혀보자고.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한 게 확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쉬우자. 밑에 결론만 이렇게 남겨놓고. 슉. 문과. 밀도 배웠어, 안 배웠어? 과학에서요? 어. 배웠어요. 밀도가 정의가 뭐야? 공기의 밀도. 뭔가 어. 농도랑 다르구나. 혜지가 밀도가 뭐야? 밀도요? 뭔가 차지하는 밀도. 어. 얼마나 촘촘한지.
그러니까 이게 물량의 정의가 뭐냐고.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지? 오. 근데 부피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밀도는 3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2차원에서 밀도는 뭐야? 넓이. 그치? 전체 이렇게 면적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지? 네. 이런 것도 사실 다 개소리지. 야, 2차원의 질량이 존재해? 네.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지? 그럼 1차원에서의 밀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선. 아니지. 그치? 선의 길이란 말이야. 1차원이라는 게 선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의 길이에서 그 길이가 차지하는 질량이라고. 그래서 질량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 0차원에서는 밀도가 뭐야? 0차원은 그냥 점이란 말이야? 점이 얘들도 마찬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데 질량이 존재해? 그냥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질량을 뭐 질점 이렇게 표현하냐?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모르는 말고 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밀도가 곧 질량이라고. 점은 점 자체의 그냥 순수한 질량이 곧 밀도라는 거지. 즉 이산확률 분포는 아까 앞면이 빵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이랬잖아. 그치?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확률이 4분의 1, 두 번 나올 때 확률이 2분의 1, 뭐 4분의 1 이렇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는 이렇게 하나하나 쓸 수 있으니까 그 확률도 이렇게 하나하나 점으로 찍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 자체의 값이 얘랑 상관없이 그냥 확률을 의미하게 됐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함수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0차원의 개념이나 이게 비슷하지. 그냥 질량 자체가 밀도랑 같은 개념이 되니까 이 질량과 확률을 매치시켜보자 이거야. 매치가 영어인데? 네. 더 좋은 용어 없어? 얘랑 그냥 이렇게 대응시켜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요놈의 함수식이 곧 확률이 된 게 아니잖아. 이 함수의 값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밑변의 길이와 얘를 곱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놈을 분모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눠줘 봐. 그러면 길이분의 확률이 얘가 됐잖아. 네. 그치? 근데 이 선은 1차원이잖아. 네. 응? 그러면 1차원에서 밀도의 정의가 길이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길이분의 확률이 얘니까 확률과 요 질량을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 수학적 논리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분의 얘가 얘인데 얘를 물리학에서 이렇게 밀도라고 정의를 하니까 그냥 요 놈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뭔가 논리적으로 응? 수학적 논리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분포식을 표현하기 위한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주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식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주자 이런 얘기지. 말을 그따구로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설명한 게 지금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곧 확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니네 학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나왔다 알아두시고 학교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나와도 다 직선으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뒤에 가면 뭐 정규분포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워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와. 그럼 곡선으로 돼 있을 때 각각의 확률은 이 fx가 곧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의 값을 확률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밑변에 어느 범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쓰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때 높이를 예로 할 거야, 예로 할 거야. 그게 애매하잖아.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뭐 여기까지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가 확률 변수 X고 이 X가 A부터 B까지 범위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뭘로 할 거냐고. 만약에 최소값인 요 놈으로 하자면 요 놈의 넓이는 요만큼이 될 것이고, 그지? 네. 최대값인 이 놈으로 하자면 이 놈의 넓이는 이만큼이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적분을 안 배워서 그냥 적분을 배워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하잖아. 그리고 실제 넓이는 요만큼인데 얘나 다 이만큼씩 오차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요 놈을 등분을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두 등분을 해서 파란색을 요렇게 두 개로 잡고 빨간색은 위로 요렇게 두 개로 잡으면 요만큼씩이 오차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면 이놈을 무한히 등분하면 등분할수록 그 무한히 등분해서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계속 합해 가면 점점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 실제 넓이랑. 그렇지. 비슷해지겠지. 그러면 이 밑변을 무한히 나눠가서 그 무한히 나눠갔을 때 그 미세한 변화량을 뭐라고 쓰니? X축의 직선을 무한히 나눠간 순간 변화량을 뭐라고 써? 연속. 극한. 그걸 dx라고 쓰거든. 2분.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dx. x의 인정했어요. 변화량. x의 순간 변화량 이런 거란 말이야. 요 x의 순간 변화량이 요 그냥 밑변의 길이야. 오케이? 그럼 밑변의 길이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fx를 이렇게 곱해주면 요 놈이 뭘 뜻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뜻이라고.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미세하게 잘랐으니까 그놈들을 계속 뭐 해가야 돼? 그 넓이들을. 여기까지 합쳐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합쳐간다는 뜻으로 인테그랄을 쓴다고. 그렇게 쓴다라고 알아들어. 근데 얘를 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냐? 이건 또 잘못 부르는 거야. 얘가 썸의 약자라고. 썸을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 썸, 합. 그러니까 썸이라고 부르면 될걸. 그지? 그러면 요 놈을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미세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계속 더해가자 이런 뜻이야. 이 식이. 알겠지?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적분으로 계산한다고. 그럼 다시 이산 확률 변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얘는 시그마를 통해서 요 범위에 있는 각각의 확률 값들을 더해갔단 말이에요. 그지? 얘는 하나하나 셀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의 차이 꼭 알라고. 이산 확률 변수는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다. 어떤 합들을 계산할 때.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셀 수가 없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하나하나 더해가는 시그마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넓이의 무한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쓴다? 적분식을 가지고 쓴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꼭 알아두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내볼게. 여기까지 정리됐지? 그런 모양 안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중에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정규분포가 범위. 통계에서 핵심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변수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래.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0부터 4까지인 거야. 알겠어? 이때 요놈의 값을 뭐 안 주고 슬쩍 이렇게 내. 그때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고 P1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px가 0에서 2 사이일 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내. x제곱 빼기 x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막 변형해서 낸다. 알겠어?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자, 전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2. 그래서 우리는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만 확률 밀도 함수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는 여기서 그냥 적분을 안 사용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얘 넓이가 1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2분의 1. 그렇지. 그냥 계산이 그러니까 4 곱하기 a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게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요놈의 식을 fx라고 하자. 그럼 이 fx는 y절편이 a고 x절편이 4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다 그래. 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써서 여기다 대입을 해야지. 그지? 그러면 0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한 개. 얘가 답이 얼마로 나와야 돼? 0부터 4까지 미세하게 자른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식을 써서 a 값을 구해야겠다. 알겠지? 뭐 이거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 할 수 있고. 그럼 P1의 확률은 얼마야? 변수 1의 확률은? 얘 높이가 있지만 이놈의 높이를 답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얘의 확률은 0이지. 이렇게 범위가 있어야만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 넓이지? 근데 원래 얘를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0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써서 답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니까 얘는 뭐 닮은 비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랑 넓이 같고 이것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 3개가 같겠지. 그럼 전체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 뭐 답이 되겠지. 그지? 원래는 적분으로 답을 구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려니 하고 내려면 그냥 도형 넓이 계산해라. 근데 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또 많이 변형돼서 나오네. 변수 x에 있어서 x제곱 빼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x 빼기니까 근이 0하고 1이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변수 x가 0부터 1 사이일 확률 뭘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복습 안 하면 나중에 이 용어도 까먹는다. 뭐라고 불렀지? 이렇게 되니까.